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1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경마 편성은 역시 아주 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날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거의 중배당 또는 저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얼마나 좀 임팩트 있게 적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일단은 주안점을 두셔야 되고요. 거의 999가 나올 수 있는 경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또 8경주의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데, 그 경주를 제가 또 A급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경주. 자, 오늘의 승부 경주로 먼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2경주, 4경주, 6경주. 전반부 메인은 6경주가 A급이고요. 후반부에는 8경주, 9경주, 11경주인데 8경주, 11경주가 오늘 A급 승부처입니다. 오늘 1호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 A급, 8경주 A급, 9경주, 11경주, 11경주 A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별로 함께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6등급의 10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역시 루키 원경주 3,300만원 고가의 상금이 걸려있는 4등급 상금이죠. 제1경주입니다. 신예 마필간의 편성인데 기대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인슈페너가 선행력도 있고 뒷심의 경쟁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3번 거미블루 마찬가지로 기본기가 상당히 잘 갖춰진 전력이고, 실전 경험 있는 마필 중에서는 이제 2번 블루와치, 여기 외곽에 있는 8번 라운시티 거리입니다. 아마도 이제 1번, 2번, 3번, 8번 내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총마 선정이 중요하겠죠. 특장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인슈페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타트가 좋습니다. 뒷심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충분히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이번 블루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이 마필이 성장세를 보여주긴 한데, 여전히 이 마필은 좀 뒷심에서 좀 물음표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대비 훈련 강도를 높였다는 점은 뒷심 보강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관심 마필 2번 마필. 3번 거미블루가 제가 인정하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주행사 때 출발은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절대 느린 마필 아니고요. 출발은 좋았지만은 제어 속에 중위권 전개를 펼쳤고, 종반에 약하게 출혈을 가했는데 이때 당시에 걸음의 반응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마필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고, 어떤 점을 보냐면 이 마필의 초반의 스타트가 어땠으며, 그리고 기본적인 스피드, 그리고 동반 뒷심의 완성도만 보시면 됩니다. 3번 마필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계산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렸죠. 출발이 빠릅니다. 빠른데 이 마필이 제어 속의 안쪽을 보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의도가 역력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행심사 때 따라가는 이유는 고개가 들릴 정도였죠. 모레도 한번 맞춰보고, 일단은 데뷔전에 임하기 전에 다양하게 해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모레를 맞춘다는 의향도 좀 있고요. 앞선에 보셨죠? 고개가 들릴 정도로 제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쯤에서 3번 마필, 여기죠. 제어를 하는 모습이었고, 이 시점에서 일단은 확인된 부분이 스타트라든가 스피드가 나쁘지는 않다. 근데 제어 속에 일관을 했다. 계속 제어입니다. 근데 모래도 많이 맞으면서 크게 우라는 없는 모습이었고요. 그냥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종반의 탄력이 추진이 거의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 반응 자체가 이 마필의 완성도가 좀 남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종반의 앞선의 9번 마필이 열심히 김옥성 기수가 미는데 탄력에서 좀 차이가 있죠. 딱딱 되는 순간 이때부터는 추진 반응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걸음의 완성도로 보는 거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번 마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는데, 저는 현재 힘찬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거미블루가 가장 능력은 좀 앞서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블라치는 설명드렸듯이 스타트는 좋은 마필인데 뒷심이 좀 약점을 보였다. 근데 최근에 특히 이번 경주를 앞두고 지구력 보강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 게다가 골마겸기가 9월달까지만 해도 질병력이 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사라지면서 마필이 또 살아났죠. 그래서 이 질병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깨끗하고요. 질병 이슈는 없습니다. 관건은 말이 외곽에 있는 라운시티걸과 6번 피어리스인데 피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뒷심은 좋습니다만 이번에 거리가 1000m 단거리죠. 게다가 빠르고 강한 마필들이 내측에 또는 외곽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피어리스가 종반의 추입의 기회를 잡기에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 삼복승식의 3위권 도전 정도는 일단은 가능해 보이네요. 6번 마필. 8번 나온시티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직전에 이 마필이 좀 잘 뛰긴 했는데 이 마필을 좀 인정을 안 하는 게 이번에 선행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1번, 2번, 3번이 상당히 좀 빠르고요. 그러면 이제 외곽을 돌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계승해서 엄청 팔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이 편성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6등급에서. 그래서 저는 직전 경주 이마필의 성적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냉정히 봤을 때 전개도 그렇고요. 8번 라운시티걸은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마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간명하게 내측에 1번, 3번, 4번, 1번, 2번, 3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1번, 2번, 3번.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은 거미블루입니다. 거미블루. 3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2번, 여기에 8번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1경주입니다. 간명하게 들어갑니다. 3번 축에 1번, 2번, 8번입니다. 축은 3번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오늘 오전장이긴 합니다만, 자, 이번 경주의 역거리라면 이거는 승부가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아주 강하게 드는 경주입니다. 이번 이 경주. 현재 인기 마필이 3두의 마필이죠. 바로 1번 낭주여걸, 2번 붉은마들의 바로 외곽에는 7번 아이스크림인데, 하나같이 이 마필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낭주여걸 같은 경우에는 종반에 따라오는 마필이고 뒷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필이 뒷심의 경쟁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고요. 단 데뷔전도 그랬고 직전 경주도 나름대로는 순위권에 들긴 했는데 5위였죠. 편성이 약했습니다. 이 약편성에서 이 마필이 또 5줄의 기록치고는 빠른 기록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눈높이를 맞추고 분석을 해도 썩 그렇게 높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낭주여걸 기본적인 능력평가는 이미 끝났고 이렇게 뭐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요. 붉은마들이라는 마필 추진이 강했었죠. 결론은 그겁니다. 뭐 주행임사 때 출발이 약점을 좀 보였고 15초 플래시면은 빠른 마필 아니죠. 그런데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2초 6입니다. 빠릅니다. 단 이 종반의 12초 6에 따른 기록이 거의 강추진 속에 나왔던 기록임을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이번 마필도 상당히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3번 굿사이먼 역시 초반에 약점이 있는 마필. 종반에 그냥 올라오는 마필인데 이번에 1000m 레이스 거리가 좀 많이 짧아 보이고요. 7번 아이스크림 마찬가지입니다. 순발력은 좋은데 이 마필도 역시 뒷심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다. 제가 이미 주행사 때 이 마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데뷔전 때 아니나 다를까 선행을 받았는데 역시나 뒤가 밀리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최근에 파행기라는 병력 이슈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기순위 1위의 마필 선행으로 보고 있는데 버틸 수 있는 장담을 못하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4번 그린 스펙터, 여러분들 이 그린 스펙터를 현재 상당히 저평가를 합니다만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도 발군이고요. 한번 볼까요? 이 마필을 왜 저평가를 하는지 글쎄요. 7조 마방이 신마 승부가 약한 게 아니라 7조 마방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마필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마들 중에. 그러니까 웬만큼 능력 있는 마필들은 거의 다 승부를 해줬고요.
그래서 신마 승부율이 조금 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점은 아닙니다. 마필의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지를 좀 보이질 않았다. 의지를 안 보인 게 아니라 마필의 능력이 안 좋았다. 그렇게 기대치는 신예의 마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7조 마마. 그래서 구장조교사의 그런 역량과 능력에 비해서 항상 좀 성적이 좀 아쉽긴 한데 저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7조 마방은. 주목할 마필은 2번입니다.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딱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스타트는 발군이죠. 스타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스피드도 있고요. 뒷심의 경쟁력은 제가 볼 때는 인정이 됩니다. 무난하게 선행 경기를 펼치고 있고, 여러분들 종반의 뒷심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추진은 가했었죠. 근데 이마필의 추진과 앞선의 이번 불꽃마드레가 종반에 가있던 추진과는 좀 차별합니다. 불꽃마드레는 엄청 강한 추진이었고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두 대 되는 정도의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버티는 그런 걸음이었죠. 이 상대 마필 라울킹은 상당히 기대치가 있는 신의 마필임을 고려봤을 때 비교가 되죠. 걸음이 크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라울킹 같은 경우는 데뷔한 후에 3전을 뛰어서 준우승, 직전에 또 공백 기회에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1300m 레이스에서. 그러니까는 이 점을 놓고 보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린 스펙터에 따른 능력은 걸음은 크게 밀리지가 않았다. 근데 이 마필이 데뷔가 좀 늦어집니다. 한 2개월간의 공백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11월 30일 골마경기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연속적인 병력이 아니라 딱 하루였습니다. 11월 30일. 그래서 크게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4번 그린 스펙터라는 마필을 우선적으로 주목을 합니다. 주목을 하겠고, 두 번째는 바로 장산 플레이크입니다. 장산 플레이크. 일반적으로 이제 선입견이 1000m 레이스를 1분 5초 7에 뛰었다. 이거 기록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또 말씀드립니다만 GM사는 기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마필이 최선을 다했으며 어떤 특징이 있으며 이런 점을 보는데, 장산 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종반까지 꾸준했던 탄력감이었습니다. 단 시종일관 제어 속에 일관을 했습니다. 단 한 차례 추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의 현재의 완성도와 잠재력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실전에서 최선의 추진을 가한다면, 또는 이동화 기수가 최선을 다하는 기수가 되겠죠. 실전에서 의지를 보인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장산 블레이크.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복병마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인기 마필들이 좀 약세가 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약편성의 뒷심의 그런 이슈, 약점이 있고요. 불꽃마드레는 이거 최선이었다. 이 불꽃마드레와 그린 스펙터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이즈가 좀 틀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었죠. 10월 7일. 같은 날이었는데 이 마필은 거의 최선 추진 속에 능력의 정말 80%의 추진이었습니다. 실전의 100이라면 80%의 능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린 스펙터는 10%, 20%였죠. 근데 기록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날이기 때문에 기록을 비교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마필도 어떻게 보면 데뷔가 좀 늦어졌죠. 불꽃마드레. 근데 이 마필이 또 인기 마필이고요. 1번 낭주여걸, KTA. 김혜성 기수, 최근에 여력이 남았다. 그래서 이 마필이 팔리는데, 마찬가지로 낭주여걸도 약편성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이 바로 4번 그린 스펙터와 여기에 그동안에 계속 의지를 아꼈던, 계속이 아니라 주임사 때 약한 의지를 일관했던 장산 플레이크인데, 이 뒤에 마필을 주목을 하고요. 정말 현장에서 그린 스펙터라는 마필이 만에 하나 골마겸기의 여파가 좀 있다. 그에 따른 체중 변동 추이도 좀 있고, 그러면 제가 승부 취소를 합니다. 그냥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밀고 갑니다. 노림수의 마필, 인기순위 한 4위 정도 예상이 되고요. 8두의 마필 중에 중배당의 메리트는 있겠고, 4번 그린 스펙터를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제2경주 4번 그린 스펙터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복병 마필은 바로 6번 장산 플레이크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필의 마필 가격은 의미가 없는 게 백록목장이죠. 김병진 마주가 어느 정도
배출하고 있는 그런 목장인데 마필 가격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붙인 거고. 그래서 장산 플레이크 라이파이에 자말하면 분명히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요. 보병 마필은 6번 장산 플레이크입니다. 주행사 때 단 10%는커녕 0%였다. 의 자체가 실제로 최선을 다한다면은 이 마필을 그나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2경주입니다. 제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연여섯 개에서 우승 상금이 3,300만원 고가의 그런 4등급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 진검승부는 불가피한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자, 조촐한 편성에 비해서 이번 경주는 조금은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00m 레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8번 마필 거센 챔프, 여기에 6번 리치게이트, 4번 승리 영혼인데 거센 챔프라는 마필은 딱 한 가지죠. 전형적인 추입 성향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역으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은 초반에 좀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는 주로 자체가 좀 가볍거나 이번에 1000m가 아니라 1200m 레이스긴 합니다만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이렇게 약세의 마필들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 자, 이런 점 놓고 봤을 때 거센 챔프가 또 직전에 종반에 보여줬던 지원 F타임이 13초 8. 제가 다른 마필하고 이번 경주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그렇게 썩 또 위력적인 추임력은 아니었고요. 초반의 약점에 상대를 압도할 추임력은 아닌데 이 마필이 인기순위 1위. 게다가 최근에 파인기 5일 연속이죠. 이거는 좀 질병력이 좀 심한 겁니다. 좀 이슈가 있고요. 이 마필이 인기순위 1위입니다. 여기 이제 4번 마필 승리 영혼. 승리 영혼은 역시 제가 이 마필은 주행사 때부터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나름대로 양호한 순발력과 스피드, 앞성 경합, 스타트는 좋죠. 단 보인 반면 뒷심에서는 약점을 보여 검증이 필요하다. 여지없죠. 직전에 데뷔전에 5줄의 선의권에 붙었는데 종반에 뒷심이 밀립니다. 게다가 이번에 거리는 1200m 레이스. 오히려 직전 대비 열악해졌죠. 근데 이 마필이 현재 인기순위 당당하게 3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마필이고요. 6번 리치게이트. 리치게이트라는 마필은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닌데 물론 이제 이 마필도 골마겸에 좀 이슈는 좀 있긴 합니다만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닌데 기본 이상의 중위권까지는 붙어주시는 그런 스피드가 있고요. 이번에 상당히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특히 승리 영혼이라든가 뭐 태평고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그나마 빠른 마필이긴 합니다만 뒷심을 장담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리치게이트 정도의 SNF 타임이 14초 플랫.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본다고 말씀드렸죠. 인기순위 1위 마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14초 플랫입니다. 건조한 주류에서 거센 챔프 건조한 주류에 14초 4입니다. 리치게이트가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2초 8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기본기가 상당히 좋다. 이 마필은 주행사 때 거의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추진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실전에서 만약에 이 마필이 최선의 추진을 가한다면은 한층 더 나은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보시는 마필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종반의 지원 F타임도 거센 챔프가 13초 8에 12초 8 사브랑 타임 38초 5에 37초 7 8번 마필이 6번 마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기순위는 8번이 거의 인기순위 1위가 예측이 되고요. 6번 마필이 인기순위 2위. 뒷심 부족을 보이고 있는 4번 승리영혼이 인기순위 3위. 분명히 리스크가 있죠. 주목할 마필이 말이 3번 하이슈타트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현재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인기순위 한 4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자세라든가 스피드,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점은 딱 하나 스타트인데 뭐 5주로의 이점 속에 14초 1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또 아주 밀리는 마필은 아닙니다. 특히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에 또 불리한 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하이슈타트가 직전에 보여줬던 종반의 12초 8의 탄력 그리고 사브랑 타임의 38초 플랫 이 기록이라면 리치게이트라는 마필과 비교해봐도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이슈타트. 자, 그러면 하이슈타트도 데뷔전을 치렀고 1200m의 여건이라면은 이 마필이 초반에 아주 느린 마필이 아니다. 반면에 스피드가 좋고 뒷심이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기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3번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기본 엔진 인기 순위는 8번 마필, 6번 마필, 4번 마필, 3번인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6번 리치게이트, 여기에 3번 할슈타트. 딱 한 방을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6번 축에 3번. 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8번 거센 챔프, 여기에 4번 승리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3경주고, 그러니까는 조촐한 편성에 이변이 없겠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분석해 봤을 때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8번 마필은 추임마인데 상대를 압도하지는 못한다. 4번 마필은 선행력은 좋지만은 5줄에서도 못 버텼던 뒷심인데 1200m 레이스다. 그래서 6번을 축으로 해서 3번을 저는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요. 안고 하시는 마필 8번과 4번 이 뒤의 마필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 이제 5번 대장별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대장별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 마필이 기립늦발이었습니다. 기립늦발이었는데 뒷심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늦발에 따른 그런 약점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게이트 고착은 늦발로 볼 수 있겠는데 기립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변화의 여지는 있는 마필입니다. 한번 볼까요? 대장별.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딱 하나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초반과 중반의 뒷심만 보겠습니다. 당시에 8번 게이트였고요. 이때부터 조짐이 좀 이상하죠. 기립이었습니다. 만약 게이트 고착이라면은 이 마필은 여전히 늦발 기미를 보이는 마필이다 라고 인정하겠는데, 기립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반의 탄력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탄력이 거센 챔프라든가 리치게이트 못지는 않습니다. 추진 반응도 좋고요. 그때도 김태희 기수였죠? 맞습니다. 김태희 기수고, 이번에도 김태희 기수가 그대로 기승을 하는데 뒷심의 경쟁력은 좋다. 기립만 안 하고 정상적인 출발이라면 이 마필이 충분히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자, 그래서 3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8번은 좀 불안하다. 8번 마필 강력하게 축으로 인정하기는 좀 불안하고, 6번이 가장 안정적인 축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노림수는 3번, 5번. 여기 안고 하시는 마필은 8번과 4번을 가능권에 두겠습니다. 6번 축에 3번, 5번을 주목할 필요 있는 3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로 임해봅니다. 제가 이 1, 2, 3경주의 설명이 좀 간단 명료했는데 어차피 출전 두수가 많지가 않겠고, 설명을 한다면, 썰을 푼다면 한 마리당 10분 동안 썰을 풀 수도 있습니다. 다 보여드리면서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좀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4경주 역시 총 8뒤의 마필, 조촐한 편성인데 역시나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이번 경주 오늘 준비는 저희 일단은 두 번째 승부로 진행을 합니다. 4경주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마필은 1번, 7번, 4번입니다. 1번 한강질주, 여기에 4번 캐치우먼, 7번 배다리공주, 이 3뒤의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다리공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초반에 좀 약점이 조금은 큽니다. 직전에도 거의 후미권에서 있다가 중반에 그냥 올라오는 추입력이었고, 10월 16일도 마찬가지였고요. SNF 타임이 14초 8이면 상당히 늦죠. 이 7월 30일 레이스도 거의 후미권에 있다가 나름대로 그냥 끈끈하게 걸음만 보여줬는데, 글쎄요, 이 마필에 제가 잠재력 평가도 그렇게 세게 인정했던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고요. 4번 마필, 캐치우먼이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추임 마필.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신마경주에서의 자리 선점과 게다가 초반의 스타트의 싸움은 상당히 그에 따른 갭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밀려버리면 종반에 웬만해서는 승부가 좀 쉽지는 않고요. 캐치우먼도 최근에 좀 올라오는 듯 보이는데 그냥 그 정도의 추입형 마필. GRF 타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3초 5를 끌었죠. 13초 3.
여기는 다수줄이기 때문에 좀 빨랐죠. 13초 플랫. 이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3대의 마필 중에 한 마리. 발이 8번 강철여걸이라는 마필. 강철여걸은 조금은 이 마필은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제가 당초에 강철여걸을 GM사 때 지켜봤을 때는 순발력이 강점 있는 마필이고 종반의 추진 시에 나름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파워감이 좀 부족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행형 마필인데 종반에 걸음은 나오는데 아주 그렇게 위력적인 추임력은 아니었다. 그래서 1000m에서는 기습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던 마필이 강철여걸이었습니다. 이 마필이었는데 정작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월 1일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이 마필이 그냥 따라가면서 후밀권 전개를 펼칩니다. 뭐 출발과 동시에 선행 의지는 없었고요. 빠른 마필인데 선행 의지는 없었고 그런데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3초 플랫이죠. 직전 경주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게이트도 최외곽 게이트였고 두 번 다. 그리고 종반의 걸음이 13초 플랫. 비교해볼까요? 앞선의 인기 마필인 배다리 공주와 비교를 해봐도 종반의 타임은 밀리지가 않죠. 또한 캐추먼과 비교해봐도 13초 5, 13초 5, 13초 3인데 이 마필은 13초 플랫입니다. 13초 0입니다. 게다가 강철여걸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다. 그러면 이런 점에서 23조 마방이 신마 승부가 어떠냐를 봐야 되겠지만 신마 승부가 좀 약한 마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도전에 딱 김용군 기수의 기승입니다. 훈련 강도 직전 대비 어마무시하게 높아졌고요. 어마무시하게. 자, 이런 점 놓고 봤을 때는 8번 강철여걸이 이번에는 절대적인 승부 타임입니다. 또한 편성도 해볼만 하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이 발이 8번 강철여걸입니다. 자, 3대 마필 설명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강철여걸 설명 드렸고요. 1번 한강질주는 뭐 액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경주 선행이 유력합니다. 이 마필은 상당히 좀 빠르고요. 게다가 뒷심도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다수의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종반에 4위권에 그쳤는데 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1번 마필. 여기에 복병 마필이죠. 바로 2번 노열장다크라는 마필. 제가 여러분들께 강철여걸을 설명드리면서 이 마필이 주행심사 때는 선행형 마필이었는데 데뷔한 이후에 따라갔다. 그리고 신마승부가 약한 마방이다. 이 노열장다크라는 마필이 마찬가지로 주행심사 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타트, 스피드 워낙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워낙 좋았던 모습. 그랬던 마스필인데 계속 이 마필이 따라갔고요. 직전에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추진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번 게이트였죠.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이 이제 출발만 보면 됩니다. 이 마필은 선행형 마필입니다. 선행형 마필. 가장 빠르죠.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선행에 따른 의지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뭐 물론 이제 내측에서 이제 1번 마필이 밀고 나오는 이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여기까지. 그러면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수사 때 이미 그 능력 평가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이 노열 장다크라는 마필도 51조 마방에 신마승부가 정말 약합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신마승부가 가장 약한 마방이 35조죠. 35조 임채덕 조교사 거의 신마 입상률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나 51조도 신마가 44번 대결을 했는데 딱 우승 1회, 준우승 1회입니다. 입상률이 4.5%. 그러니까는 100마리가 데뷔를 하면 채 5마리가 입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방도 꾸준하게 나름대로 마필을 성장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마방이고 그런데 최근에 2번의 실전 경험을 치렀고 데뷔전 때는 그냥 의도적으로 따라갔다. 그나마 직전에는 약간의 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따라가는 모습. 이번 경주 세 번째 도전에 내측 게이트 2점이라면 충분히 선행 승부수가
가능한 마필이 바로 2번 노열장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기 순위는 1번 한강질주를 비롯해서 이제 배다리 공주라든가 캐치우먼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만 저는 4번과 7번의 메리트는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은 1번 한강질주는 필요 않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 1번 마필 2번 노열장다크 이번에는 승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 강철여걸 1번, 8번, 2번 이렇게 요 3두의 마필을 강력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4경주입니다. 조촐한 편성에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4경주에 주목할 마필 1번 한강질주, 8번 강철여걸, 2번 노열장다크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최선의 조합으로 임팩트 있게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는 제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됐고요. 이번 경주는 좀 감명에 들어갑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경주 딱 3두의 마필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외의 마필들의 경쟁력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딱 3두의 마필 5경주는 2두의 마필의 전력이 무조건 앞서 있고 여기 이제 복병 마필 한두를 안고 가면 뭐 깔끔하게 3두의 마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4번 바다의 꿈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이 4세의 마필이고요. 11번을 뛰는 가운데 직전이 데뷔전이 이제 첫 번째 입상이 직전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마로 볼 수는 없는 마필인데 이 편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6등급에서도 기복마들, 신마들도 별로 없습니다. 1번 히든 브레인을 제외한다면 일정 부분 능력이 다 드러난 마필들이기 때문에 바다의 꿈이 최근에 단기간 내에 변화를 보인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 마필이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4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공백기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마필이 좋아지고 있고요. 올해 26조 마방이 상당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해 26조 마방 이게 마필이 하나가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이제 동반 상승이 되고요. 분위기가 좋아짐으로써 해당 마방의 마필들이 다 좋아지는데 지난주에 뭐 나노메타도 마찬가지죠. 브리즈스컵 대상 경주 999의 주역이었던 그 마필도 26조 마방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꿈도 최근에 이런 호전대 모습에 1300에 1분 21초 6에 기록이라면은 6등급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게다가 별정 A형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의 불리함도 없습니다. 거의 동등한 조건이고요. 뭐 앞말은 좀 감량이 됐고 동등한 조건을 고려해봤을 때 4번 바다의 꿈의 여건은 정말 좋다. 인정을 합니다. 인기 마필입니다만 1번 히든브레인입니다. 3세 신마고요.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주행 스타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마필이 스타트도 좋았고 뒷심 매력도 상당히 여러 개 남았던 모습이었습니다. 3세 마필이고 데뷔전에 일어난 신의 마필 신마죠.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스타트 그리고 스피드 종반의 뒷심 그리고 마필이 우라가 있는지 이런 악벽을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마필 좀 약하게 미는 과정 속에 발군이죠. 저는 뭐 발군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거의 뭐 독대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까지는 거의 우라가 없죠. 목수임새 상당히 좋고요. 종반의 걸음을 보시면 뭐 기승기수가 이거는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필들이 다른 마필들이 못 따라오는 거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뛰는 부분입니다. 종반에 약간의 추진을 가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신의 마필들 같은 경우에 추진을 가했을 때 이게 순응하지 않으면 꼬리를 흔든다거나 아니면 내측으로 기대면서 아니면 왼채측을 댔을 때는 오른쪽으로 기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 마필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주행이 안정됐고 우라가 없습니다. 우라가 없고요. 뒷심의 경쟁력은 상당히 좋죠. 이러면서 여유있게 통과했던 마필입니다. 이 걸음은 전혀 문제는 없는데 제가 고민을 했던 게 거리가 1300입니다. 그러니까는 주행스타트 걸음이 암만 좋다라고 해도 이게 거리가 1300이면은 이 부담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히든 브레인이 보여줬던 그런 능력과 또는 이 편성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통하겠다. 그쪽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은 구조마방의 신마 승부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이 1번 히든 브레인입니다. 뭐 바다의 꿈보다는 훨씬 더 빠른 마필이고요. 단독선행입니다.
반도선에. 그래서 4번 마필에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대항 마필은 바로 1번 히든 브레인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딱 3대의 마필만 염두에 둔다 말씀드렸는데 발이 6번 사련이 노키라는 마필, 뭐 다른 마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안 되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어떤 특장점이 있냐면은 초반에는 약점이 있는데 그야말로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 물론 이제 김기배 기수가 노련미가 있죠. 뭐 나이도 항상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관록으로 타고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렇게 채찍을 많이 대지는 않습니다. 정말 노련하게 마필을 유도를 하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직전 경주에 너무 여유 있는 말물이었고요. 그러나 종반의 탄력은 지원 F타임이 13초2였죠. 이때도 13초 플랫. 최근에 꾸준하게 뒷심이 좋습니다. 근데 그냥 영상만 보시면은 이 마필은 최선을 안 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는 김기배 기수의 그런 노련미입니다. 노련미고, 제가 하나를 보는 게 이 마필이 최근에 출발 연습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무려 4일에 걸쳐서 2주 동안 이거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만큼은 사련이 놓기를 한번 초반에 좀 때리고 나가면서 종반에 한번 승부를 한번 보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정말 강하게 느껴지는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바에서도 최근에 경주를 지켜보면서 걸음을 보면서 이 정도의 뒷심이 나오면 약편성의 1300m 적정이다. 그러면은 최고의 약점인 스타트, 그 부분만 보완이 되면 승부가 되겠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나온 마필이 바로 6번 사련이 놓기입니다. 그래서 4번 바다의 꿈과 1번 히든 브레인의 능력이 분명히 앞서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6번 마필도 이번 경주만큼은 필히 눈여겨봐야 된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외의 마필 이제 8번 쌍옥루라든가 2번 마필이 많이 팔리는데, 2번은 이미 능력 거의 나온 마필이고, 다습줄에서도 이렇게 선행력의 위력적인 모습 또는 추임력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탄력감 부족합니다. 다 2% 정도 부족하고요. 정확하게 한 10% 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8번 쌍옥루가 내용만 놓고 보면 3등을 했고 16초 4등을 했고 16초 2, 나름대로 내용은 좋아 보이는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선행력, 선임력이 이렇게 돋보이는 마필은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뒷심에서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GRF 타임이 14초 6, 14초 플랫, 3런 타임이 39초 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영상 안 보시더라도 그냥 걸음 자체가 위력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안 봅니다. 그래서 자, 간명하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상승세죠. 4번 바다의 꿈이라는 마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요.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겠고, 10마인 1번 히든 브레인 인정을 합니다. 1위의 마필. 여기에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무려 출발 연습을 4일에 걸쳐서 시행을 했다. 추입형 마필이 출발 연습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냥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난 한번 승부해보겠다. 게다가 거리는 충분히 주어진 1300m 레이스. 그냥 복조 공략으로 1번, 4번, 6번 이 3두의 마필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 1번, 4번, 6번 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제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의 전반부에 저는 메인이라고 봅니다. 이번 6경주. 물론 이제 베이크 승부처가 6경주, 8경주, 11경주인데 전반부에는 이번 6경주 A급 메인입니다. 자신있게 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오픈합니다. 공개를 드립니다. 현재 5번 굿니센. 자, 여러분들 이 굿니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백기회 추천하고 있죠. 38주. 주임사 때 걸음은 월등했습니다. 탄력이 종반에 추진을 좀 가긴 했는데 종반의 타임이 12초 2. 자, 이 마필 여러분들 어떤 마필이냐면 현재 서울에서 활동 중인 국산마 5등급 마필 중에 그야말로 원탑입니다. 다른 마필 상대가 안 되고, 만약에 이 마필 공백기가 없었다면 정말 올해 만약에 대상 경주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저는 이 마필을 상당히 세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있긴 한데 GM사 때 걸음을 놓고 본다면, 또는 이 마필의 기본적인 사이즈를 놓고 본다면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5번 마필.
그런데 현재 인기 순위를 지켜보니까 8번 마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립니다. 오히려 5번 마필보다도 더욱더 많이 팔릴 가능성도 있고요. 남산무적이라는 마필인데 물론 최근에 경제 내용은 좋죠. 좋은데 남산무적은 이제 종반에 올라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올라와야 되는 마필 1300m 레이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펴볼 부분이 저는 말씀드렸죠. 군리센하고 남산무적 이 비교 자체가 군리센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이 마필은 어찌됐든 간에 선행이건 선입이건 추입이건 다 되는 마필인데 무조건 올라옵니다. 무조건 앞장 까든지 버티든지 아니면 종반에 올라오든지 어떻게든 간에 5번 마필은 되는데 8번은 일단은 추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직전에 여러 번 남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승부로 들어가는데 과연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과연 뒷심이 약한 것일까? 이런 부분을 살펴봐 줘야 되겠죠. 가능권 해줄 수 있는 마필이 3번 기쁜 한호가 나름대로 빠르고요. 여러분들 기쁨 한호를 보시면 승급전에 많은 마필인데 이 마필이 양호 한주에서도 GNF 타임이 12초대 3호랑 타임이 36초대 직전 경주 13초대 37초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좋긴 한데 뒷심이 약한 마필은 아니다. 게다가 48조의 박은홍 기수의 감량의 이점이라면 훈련강도 정상적이고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버틸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한 그런 마필이고 외곽의 11번 문학포리스트와 10번 블루밍스타라는 마필 여러분들 이 문학포리스트라는 마필도 3월달에 준우승을 하면서 승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백기를 거쳤는데 빠릅니다. 이 마필이 빠르고 이미 1200m 레이스까지는 여유있게 버텼던 그런 뒷심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전 경직으로는 호전된 걸음과 여력 있는 탄력을 놓고 본다면 역시 선행형 마필인데 종반의 GNF 타임이 13초 6이다. 일정 부분 뒷심이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입니다. 그리고 10번 블루밍스타 상당히 기본기가 좋죠. 블루밍스타는 제가 이 마필이 주행사 때 SNF 타임이 15초대였습니다. 상당히 늦었죠. 그래서 이게 단거리는 조금은 변수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주폭이 정말 좋습니다. 체형만 큰 게 아니라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주폭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늘어도 유리할 마필이고 현재 11주 만에 나오는데 크게 지명력이 없습니다. 지명력이 없고요. 그리고 딱 지켜보니까 데뷔전에 이 마필이 앞선에 붙습니다. 그러니까는 늦바라는 마필이 아니라 기본적인 순발력도 좋다. 뒷심은 여전히 좋았죠. 12초대 3원 타임이 36초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8번 남산무적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 과정인데 앞선에 나설 수 있는 3번 기쁨 한호 10번 블루밍스타 11번 문화포리스트 이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앞선에 붙으면 쉽게 무너지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8번 마필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쉽지는 않겠죠.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6경주를 제가 승부로 가져가는 게 워낙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위 것만 찾으면 되는데 쉽습니다. 정말 쉽게 앞선에서 그냥 나름대로는 버틸 수 있는 마필. 제가 부산 금일경마에서 넘게 설명을 드렸던 게 6경주가 이끌 승부처였죠. 6경주 그때 방송에서 넘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일단은 6크라운이라는 마필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 머니케이스, 가디언 엔젤, 토탈 이클립스 이 3개의 마필을 주목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6크라운 축으로 해서 가디언 엔젤이 복승식이 20배 그리고 7번이 또 3착을 되면서 7번 여러분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복승식이 56배가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주도 맥을 같이 하는 게 5번이라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 어쨌든 이 마필은 선행을 받건 선입이건 추입이건 간에 무조건 저는 이 마필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2위권에만 고민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3번 마필, 10번, 11번 마필이 과연 뒷심이 있느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번 남산무적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3번, 10번, 11번이 버틸 여지가 있다. 굿니스는 그냥 무조건 온다. 그러면은 남산무적이 뒤에서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추입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 제가 오전장에 A급 메인으로 준비를 했고, 그만큼 이렇게 믿고 갈 수 있는 마필 축이 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6경주는 전반부 메인 승부 5번 군리센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10번, 11번을 추천을 드리고요. 8번 남산무적은 환수가 되면 안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8번 마필. 저희 따 누림수는 5번 축에 3번, 11번, 10번 이 3대의 마필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표면적으로 이제 외산마 4등급인데 외산 마필은 없습니다. 혼합 4등급에 다 국산 마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편성 강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현재 편성 강도 세지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승급전에만은 1번 그린 스파크라는 마필이 인기 순위 거의 1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강한 편성은 아니다 라고 인정이 되고요. 한도 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인기는 1번, 4번, 5번, 7번, 8번이 되겠죠. 뭐 마필도 8도밖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인기로 모으는데, 그린 스파크는 루키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일보 때 이 마필이 5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능력은 있고, 고무적인 점이 연속 대상 경주에 출전했는데 이 경주에서 승부를 해줬다는 점이 역시 이번 경주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이 아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린 스파크. 다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인 이 마필은 추임력으로서 돋보였던 그런 경주력이 아니다. 그래도 선행 선입으로서의 가능성이 좀 있는 마필이죠. 그런데 거리가 1600입니다. 게다가 2세 앞말이 근성이라든가 이런 건 순만한 쪽 좀 밀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부담 중에 민감할 뿐더러 거리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말이라면. 그럼 이제 거리가 16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린 스파크도 맹신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물론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제가 노리는 충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4번 신한특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마필의 스타트는 좋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선행 선입권은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다만 최근에 신한특송이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어떤 점을 보이냐면 뒷심 부족입니다. 거의 뭐 지원F 타임이 14초대 7, 사랑 타임이 41초 7, 어마무시하게 늦은 기록이죠. 거의 걸어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전에도 지원F 타임이 14초 4, 사랑 타임이 40초 8, 거의 걸어 들어왔다. 자, 근데 이번 경기에 제가 이 마필을 보는 이유가 역시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지구력 보강을 어마무시하게 이 마필을 했습니다. 습보를 무려 8바퀴를 돌렸습니다. 이전에 앞선의 경주를 볼까요? 습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그러니까는 신한특송의 그런 최고의 약점을 이번 경주는 보완이 됐기 때문에 유축컨대 이 훈련 과정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신한특송도 충분히 이번 경주 지켜볼 수 있는 마필 인정입니다. 자, 7번 에피삭스 직전에 4등급 승급전에 준우승을 했죠. 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일단은 4등급에서 검증이 된 그런 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앞선에 9월 17일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한특송한테 지긴 했는데 1600에서 4등급에서는 이 마필이 이겼고요. 오히려 그러면 그에 따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다만 이 마필도 그렇게 뭐 임팩트 있게 대단한 마필은 아니다. 4세 마필. 그러면 이제 가리키는 마필은 딱 한 마리죠. 바로 8번 드림케이라는 마필입니다. 드림케이. 이 마필이 5등급까지는 정말 순항이었고, 문세영 기수의 호흡 자체가 정말 좋았죠. 주임사 때부터 추임마로서의 기대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반에 뒷심의 완성도가 상당하고요. 최근에 타임도 상당히 좋죠. 그런데 직전에 승급전 이 마필이 부진했습니다. 승급전에. 저는 직전 경주를 딱 이렇게 지켜보면 드림캐라는 마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어떤 점이냐면 너무 외곽을 돌았다. 그러니까는 너무 외곽 전개였고, 그리고 이 마필이 약간의 심한 건 아닌데 약간의 내측으로 기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직선주로 해서 그 점이 직전 경주의 여실히 많이 작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죠. 초반에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다소 무리했고요. 그러니까 이때 힘이 일정 부분 빠진 상태인데, 그런 과정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는 내축으로 계속 조금씩 기대는 모습.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결국에는 승부가 어려웠고 종반에는 좀 포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드림K가 저는 정상적인 주기에 4주 만에 나왔다라면은 아마도 이 마필을 안 봤을 겁니다. 4주 만에 나왔다면. 왜냐면 이제 직전에 워낙 허무했던 걸음이었기 때문에 좀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었고요. 근데 이번 경주 14주 만에 나오고, 또한 14주 동안 충분한 휴식 속에 이마필이 준비를 했는데 안장이 기승기수가 좀 약하면 또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충분한 휴식 속에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게다가 거리는 1600m 레이스,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 일정 부분 종반의 내축으로 약간 기대도 충분히 거리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말이 8번 드림K입니다. 8번 드림K, 이 마필을 가장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공백기회에 출연하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출발 연습과 훈련 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마필 상태가 좋지가 않으면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능력 기수를 기승시키는 거는 두 가지죠. 상금을 벌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안 되는 마필의 걸음을 늘리는 차원에서 능력 기수를 기승시키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드림K는 이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호흡은 상당히 좋고요. 문세영 기수는 두 번 실수는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8번 드림K라는 마필을 저는 좀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고, 여기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역시 4등급에서 검증된 7번 에피삭스, 지구력 보강에 나섰던 4번 신한특송, 마지막으로 1번 그린스파크를 세 번째로 인정합니다. 1번 마필 인기순위 1위인데 앞말의 2세 마필 무려 1600m 레이스, 그리고 그동안 해보셨던 뒷심의 임팩트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미세하나마 리스크가 있는 마필입니다. 1번 마필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마필, 제가 문세영 기수라서 정말 경마 초짜처럼 문세영 기수라서 믿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정황이 그렇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가졌고 이미 그 전 경주까지는 발골의 추임력으로 검증이 됐고 약간의 내축으로 기대는 낙폭이 좀 있긴 합니다만 충분한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편성도 약하고요. 8번 드림K는 1600이 좀 유리할 마필입니다. 여러모로 8번을 축으로 해서 저희 드림스는 7번, 4번, 1번 이렇게 3대 마필 순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된 경주 중에 최고의 상금이 걸린 그랑프리 대상 경주, 실질적으로 2022년도 국내 최강의 마필을 선정하는 대회가 바로 이번 이제 8경주입니다. 저는 A급 메인으로 준비됐고요. 자, 이 어려운 대상 경주를 메인으로 준비를 했다. 어렵지만 이미 이 마필들은 앞선의 오너스컵이라든가 코리아컵이라든가 마주협회 장배, 캐리커 클래식 여러 경주를, 또는 대통령배라든가 부산광역시 장배 여러 경주를 치르면서 이미 능력 비교가 다 되는 마필들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설명 들어본다면은 일단은 인기는 2번 라운드 파이터, 여기에 6번 라운 퍼스트, 14번 위너스맨이 인기를 주도를 하겠죠. 가장 비교가 되는 게 일단은 위너스맨이 직전에 라운 퍼스트한테 졌습니다. 이게 대통령배 첫, 제가 알기로는 암말 우승인데 라운 퍼스트가 그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300m 레이스라면은 다시 한번 뛰면은 라운 퍼스트 안 됩니다. 위너스맨한테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위너스맨. 저는 6번 마필은 기본적으로 능력을 좀 저평가를 하고, 또는 앞말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300. 위너스맨이 물론 이제 직전에 입상 실패가, 제가 이때 위너스맨을 놓고 라운 퍼스트 심장의 고동에 때렸습니다. 특히 한방 주력이 라운 퍼스트였습니다. 그때 기억이 복승시 15배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상당히 꿀배당이었죠. 와, 이 믿었던 위너스맨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이제 위너스맨의 능력이 한계냐?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4세 마필 성장세고 여전히 이미 이 마필은 YTM배 때 행보광자, 부산광역시장배 때 킹 오브 더 매치, 심장의 고동, 코리아컵 때 라운더 파이터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외국 대표 마필을 이겼던 마필이고요. 이미 능력은 검증이 됐고, 글쎄요, 직전에 저는 서수홍 기수가 못 탔다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조금은 방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필의 능력의 의심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기를 거치면서 준비가 되고요. 절치부심, 능력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충분히 중장거리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자, 그래서 위너스맨은 저는 일단 인정합니다. 반면에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6번 라운퍼스트는 앞말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특히 이 마필이 저는 능력을 케네베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2300이라면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삭제를 합니다. 6번 마필. 라운드 파이터 대단하죠. 15번을 뛰어서 12승 준우승 3회입니다. 정말 최근의 마필들 중에서는 미스터 파크 이후에 가장 입상률이 정말 돋보이지 않을까. 최강의 마필이고, 근데 라운드 파이터도 그 습성을 놓고 보면 2300을 이렇게 크게 장담할 수는 없고요. 특히나 코리아컵 대회 때 이미 위너스맨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14번 위너스맨과 라운드 파이터의 우열을 가린다라면은 저는 14번 쪽에 좀 더 점수를 줍니다. 이거는 중요치는 않고요. 왜? 제가 승부의 노림수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킹 오브 더 매치입니다. 킹 오브 더 매치. 제가 이 마필은 작년에는 3세 때는 그랑프리 대상경 출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올해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인데, 이 킹 오브 더 매치가 빠른 마필은 아니고요.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중장거리형 마필, 그야말로 장거리형 마필이고 2300이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직전 경주 이 캐러커 클래식 때 준우승을 했던 마필, 코리아컵 때 4등을 했던 마필, 오너스컵 때 준우승을 했던 마필, 이 마필을 직전에 일반 경주, 그것도 1등급 일반 경주 54회 부담 중량, 이 마필 제가 뺐습니다. 왜? 그때 얘기를 그대로 재현해 드린다면은 최근에 이 마필이 대상 경주를 무려 4연속 대상 경주 출전을 했다. 5연속. 그래서 이 피로감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직전에 이용락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이거는 시원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랑프리를 노릴 것이다. 맞죠? 직전에 출발부터 뒤에서 있다가 그대로 그냥 종반에 남는 걸로만 발휘했습니다. 능력대로라면 이 마필이 여기서 4등할 마필이 절대 아니죠. 그랬던 이유가 있고, 또 두 번째, 유연명 기수가 지난주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유연명 기수는 즐거운 여정이라는 브리더스컵 대회 때 이 즐거운 여정에 기승했던 적임 기수입니다. 그런데 유연명 기수가 이 마필에 기승을 안 하고 스피드형에 기승을 한다. 그때 우승은 스피드형이었죠. 즐거운 여정은 불도 묵혔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연명 기수가 이번 경주에 제대로 소위 말해서 보온을 하기 위해서 19조 마방의 마필을 기승하고 있고요. 또한 킹 오브 더 매치는 유연명 기수가 기승했을 때 3전 1승 준우승 2회입니다. 100%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킹 오브 더 매치는 전형적인 장거리형 마필이다. 앞선의 캐러커 클래식, 코리아컵, 오너스컵 때는 라운드 파이터, 위너스맨 이런 마필한테 계속 졌지만, 이게 2300m 레이스라면 이거는 얘기가 분명히 틀려진다. 여러분들, 김영관 조교사입니다. 정말 최근에서 이제 김영관 조교사가 이럴 거 다 잃었죠. 정말 이럴 거 다 잃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년의 그런 시기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약간의 대상 경주에서 존재감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이 큰 경주에서의 김영관 조교사의 그런 역량,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좀 격이 틀리다. 이 킹 오브 더 매치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훈련 강도라든가 2300이면은 얘기가 틀려진다. 제가 강하게 노릴 수 있는 마필 킹 오브 더 매치입니다. 이번 경주 라운드 파이터, 위너스맨, 라운퍼스트, 행복왕자 쟁쟁하지만은 제가 노리는 마필은 4번 킹 오브 더 매치를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4번입니다. 4번 마필. 이외의 마필은 이제 또 정리가 돼야 된다라면은 6번 라운퍼스트는 약세라고 말씀드렸죠. 지난해 그랑프리 대상 경주 우승했던 마필, 소위 디펜딩 챔피언은 행복왕자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마필도 서서히 회복 중에 있죠. 기본적인 사이즈는 절대 무시할 수 없겠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4번 킹 오브 더 매치를 중심으로 해서 14번 위너스맨, 2번 라운드 파이터, 그 다음에 15번 행복왕자, 그리고 차선책으로 혹시나 6번 라운퍼스트
5번째로 봅니다. 키르주인도 마필 4번 킹오드 매치. 워낙 상대가 쟁쟁하기 때문에 분명히 복승식 기준 최저배당 중배당입니다. 10배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어떤 마필로 붙여도 라운드 파이터로 붙여도 10배는 넘어갑니다. 4번 킹오드 매치 여러분들 유연명 기소 19조 2300 미더 의심치 않습니다. A급 메인 4번 마필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볼 부분도 좀 있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바로 8경주 그랑프리 대상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제 후반부에는 9경주 11경주. 이게 뭐 11경주는 이걸 듣듯이 오늘 A급 일단은 제가 자신있게 A급 메인으로 마지막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9경주 역시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마 선정이 좀 중요한 경주네요. 현재 4번 마필, 6번, 5번, 뭐 2번 마필 여러 개의 마필 팔립니다. 8번, 10번 마필 정도가 팔리는데 이번 경주는 좀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고요. 선택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역시 충마 선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노림수의 마필. 저는 이번 경기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 라운더 하이맨이라는 마필입니다. 라운더 하이맨.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좀 성장세에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2세 마필이고 승급한 다음에 2번의 경주를 치른 바 있고요. 6등급까지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도 좋았었고요. 강편성이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초반에 13초 3을 끊었던 마필이 14초 1이라면은 그렇게 뭐 뒷심도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생각보다는 걸음이 썩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었죠. 여러모로 이번 경기 여러분들 나오는 마필들 한번 보시면 2세 마필은 현재 8번 큐피드 워리어 이 마필과 10번 라운드 하이맨입니다. 뭐 이외의 마필들 거의 다 3, 4세 마필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이 일정 부분 나온 마필이라면은 현 시점에서 국산마 5등급에 주목할 마필은 2세 마필. 그 중에서도 바로 10번 라운드 하이맨이라는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왜 이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라운드 하이맨이라는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뜁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2번의 경기를 한번 지켜보시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2번의 경주 10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가 좀 많이 불리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마필이 정말 최면명 교수가 좀 잘 탄 게 모래를 거의 안 맞고 뛰었습니다. 12번 마필 출발은 게이트 탈은 좀 많이 좀 아쉬웠고요.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근데 스피드가 워낙 좋아서 앞선에 붙어줍니다. 충분히 8번, 9번, 7번 내측의 3번, 5번 때문에 자리를 잡기는 쉽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나 모래는 크게 맞지는 않았다. 이때까지. 그리고 여기서 최보명 교수가 정말 잘 탄 게 내측으로 딱 자리 선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모래는 거의 안 맞았죠. 격차 좀 있었기 때문에 코너링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는 거의 안 맞고 뛰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종반까지 이마필이 4등을 했는데 거의 선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편성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국산마 5등급의 강편성이었고요. 이 정도로 뛰었고 직전 경기를 한번 비교해보면 직전에는 이마필이 모래를 맞으면서 좀 뒤로 밀리는 모습 이때 딱 보면서 이마필은 전개를 놓고 봤을 때 모래를 맞는 전개는 좀 쉽지는 않다. 4번 마필이죠. 오히려 출발은 좀 더 원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종반에 직선주로를 딱 보시면 이때까지는 뭐 그냥 무리 없이 그냥 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앞에 진로 확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마필의 탄력이라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마필이 모래를 맞다 보니까 안 나옵니다. 진로 확보도 어려웠었고요. 걸음이 좀 많이 안 나오죠. 이미 아까 그때가 승부처였는데 이 전에가 승부처였는데
뚫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모래 맞을 거 다 맞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대로 네이스가 마무리가 됐던 그런 경주였죠. 그러면 이번 경주에 이 라운드 아이엠의 전개를 그려봐야 되는데, 과연 이번 경주 이마필이 모래를 맞는 전개가 그려질 것인가? 제가 볼 때 직전에는 4번 게이트였고 그전에는 12번 게이트였죠. 오히려 이마필은 주폭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측으로 갇히는 그런 전개보다는 오히려 외곽을 돌더라도 모래를 안 맞으면서 전개를 펼치는 게 이마필한테는 상당히 유리할 그런 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전개가 그려진다 라는 점에서 10번 라운드 아이엠에는 필히 주목할 마필입니다. 10번 마필. 저는 이번 경주 노림수로 가져올 수 있는 마필 10번 마필 인정을 하고요. 4번 고고스타가 32조 마방의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좀 많이 타네요. 문세영 기수가 기술을 하고 있는데 22번을 뛰어서 우승 1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여러분들 이 수치상의 성적보다는 경주 내용이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조금은 성적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마바에서는 문세영 기수를 정확하게 딱 기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훈련 강도가 상당히 좋아졌죠. 최근 대비해서. 자, 기록 경쟁력이 충분한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가 5등급 치고는 좀 기복막 안에 편성이 있기 때문에 기승기수의 역량이 분명히 발휘가 됩니다. 특히 오수철 기수와 문세영 기수의 사이즈 차를 놓고 봤을 때, 또는 이마필이 최근에 기록을 했던 종반의 뒷심과 1200m 레이스 기록을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에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고고스타입니다. 4번 마필. 5번 챔피언 가문이 제가 이 마필을 한동안 좀 노렸죠. 어떻게 노렸냐면은 5등급에서는 이 마필은 강자입니다 라고 노렸다가 너무 저한테는 계속 실망감을 줬는데, 직전에 이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최근 대비 가장 좋은 걸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챔피언 가문의 능력을 몰랐다라면, 또는 그동안의 누림수를 안 가졌다라면은 이 경주를 저는 인정하지 않았을 텐데, 이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이런 경주력이라면은 이마필은 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챔피언 가문 5등급에서는 그야말로 경쟁력이 있다. 이런 능력 평가는 꾸준하게 해야지만이 마필의 능력을 알 수 있고요. 5번 마필 인정을 합니다. 자, 9번 중추부사가 분명히 이마필도 주임사태 걸음이 좋았었죠. 그리고 2월달에는 5등급에서 준우승의 성적이 있습니다. 검증된 능력이고요. 근데 직전 경륜 이마필 공백기를 거쳤는데, 와, 정말 이 출발부터 종반까지 거의 뒤에서 있다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전에 경주에 실질적으로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보유한 능력에 거의 힘을 안 썼습니다. 못 썼는지 안 썼는지 어찌됐든 간에 힘 발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나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직전에 거의 능력 발휘가 안 됐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앞선의 공백 이전에 보여줬던 5등급의 경쟁력, 그리고 11월 4일날 보여줬던 그런 탄력감을 놓고 본다면 이미 이마필은 건강 상태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준비는 되어 있고요. 한번 실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김용곤 기수의 재기승이라면은 2번 실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번 마필도 이번 경주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 자, 이외 마필은 이제 6번 카우보이 탱고라는 마필이 가능권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 마필은 직전에 좀 다습주로의 약편성이었죠. 그래서 다습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는 기록이 그다지 빠른 기록은 아니었고요. 그냥 안고 할 여지는 있겠고, 저는 이번 컴플리트 럭키가 또 일정 부분 인기를 모으는데, 글쎄요, 선행 가능성은 있지만 이 마필의 뒷심을 저는 믿지 못합니다. 다습주로에서도 버티지 못했던 걸음이었고, 직전에 건조한 주로에서는 확연하게 뒷심이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선행을 나서도 좀 쉽지는 않다. 인기가 좀 분산이 됩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압축을 해야 되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 10번 라운드 아이맨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고고스타 문수영 기수, 김태희 기수의 5번 챔피언 가문, 현급의 능력 마필 호전된 모습, 공백 적응 마친 9번 중추부사 3두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겠습니다. 뭐 안고 갈 수 있는 여지는 6번 카우보이 탱고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10번을 축으로 해서 누님수는 4번, 5번, 9번, 6번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고, 중심에는
이번만큼은 모래를 맞는 그런 전개는 아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된다. 라운드 IMN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맛 3등급 1400m 레이스. 아마도 이번 경주는 좀 맞추는 유저분들이라든가 또는 예상가들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인기 마피 간의 접전이고 뭐 크게 불안한 인기 마피도 없겠고요. 그 3두의 마피를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 4번 대물입니다. 역시 문세영 기수고 최근에 대물의 경주력은 정말 상당히 돋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번 경주는 승급전에 따른 또 여파가 주어지긴 했는데 그야말로 직전에도 이 강편성에 무려 7마 신차의 우승. 게다가 대물은 선행 1변도의 마필이 아닙니다. 초반이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만 선행 1변도의 마필은 아니고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그만큼 직전의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핸디캡 경주에서 이 마필이 직전 경주 12초 5초에 따른 종반의 지원F 타임 또는 3런 타임이 36초 1이라면 정말 돋보이는 기록이었죠. 충분히 승급전에 1400m 레이스도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인정이 됩니다. 4번 마필. 6번 폭스파워입니다. 대물이라는 마필이 3등급의 승급전에 따른 이슈가 있다면 폭스파워는 이미 3등급에 검증이 됐죠. 물론 이 마필이 부담 중량이 직전에 이 강편성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무려 58을 짊어졌는데 폭스파워라는 마필은 앞선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부담 중량에 크게 민감한 마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솔직히 이때도 58이었기 때문에 와, 이 강편성의 이 마필 58이면 절대 쉽지는 않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이 대물 외에는 뚜렷하게 상대 마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담력이 상당히 좀 예민하고 민감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마필의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6번 마필도 인정을 하고요. 이런 마필들을 못 믿으면 상대 마필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편성상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리고 말해 2번 교령득수입니다. 교령득수라는 마필이 5세 마필 이미 능력은 드러났죠. 그런데 최근의 경주력이 이 마필도 3등급에서는 준우승의 성적이 있고요. 이때도 강편성이었죠. 기록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경주 강편성의 1분 26초 7. 게다가 주목할 부분이 최근에 이 마필이 습보조교가 한 바퀴 0, 0, 0이었는데 무려 4바퀴를 돌렸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직전에도 걸음이 좋긴 했습니다만 직전 이상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번에 유일한 대항 마필은 2번 교룡득수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좀 간명하게 들어갑니다. 말씀을 드렸죠. 4번 대물의 승급전 폭스파워의 늘어난 부담 중량 물론 리스크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2회 마필들 중에 대적할 수 있는 마필들이 사이즈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건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대물, 폭스파워, 복병, 교룡특수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10경주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절대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경주는 이렇게 3두의 마필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맛 3등급 1400m 레이스 한 주의 마지막 끝을 장식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가 오늘 세 번째 A급 승부경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1경주 강력하게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있죠. 바로 이 4번 월드참이고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월드참이 이 마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월달에 준우승을 했고요. 선입정예로 준우승을 했고 6월달에 우승을 했는데 승급전이 상대가 강했습니다. 강편성이었고요. 인기순위 1위였고요. 그런데 선행정계를 펼쳤지만은 걸음의 위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이 4등급의 승급전을 조금은 의심을 했는데 오히려 더욱더 많이 성장을 했네요.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에 또 한 번의 4등급 강편수에서 또 58을 짊어지고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58을 짊어지고 우승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는 이때가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진 시점이었었고 최근에는 더욱더 많이 성장한 3세 마필 이번 경주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또는 56의 부담률에 적지는 않습니다만 믿을 수밖에 없는 마필 그 정도로 최근에 경주력 자체는 정말 돋보인다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월드참입니다. 월드참 이 마필을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다른 마필도 다 차치합니다. 물론 이제 9번 사려니켓 가능성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전형적인 대상경주 추전을 통해서 걸음을 늘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상경주 추전이라는 게 물론 이제 모든 마필이 기대를 하고 추전을 합니다. 상금이 높기 때문에 상금을 벌려고 추전하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상금을 벌기 위한 마필은 편성상 몇 두가 안 되죠. 능력 마필은 몇 두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외의 마필은 가능성을 보고 추천하는 마필도 있고 또 한 케이스는 뭐냐면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사련리킨 같은 경우가 이전에 4등급의 경쟁력이 있던 마필이 무려 KNB 대상 경기에 나섰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이스는 뭐냐면 이 마필이 아무래도 모르긴 몰라도 상금의 우승 상금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뭐 다 알고 있었겠고요. 그런데 걸음을 늘리기 위한 최적의 여건이었죠. 왜? 강자와 대결을 펼치면 마필은 성장을 하고 걸음이 느는 케이스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련리킨이 HRI까지 트로피까지 뛰면서 경주를 치렀고요. 그리고 일반 경기에 나섰는데 바로 준우승을 했습니다. 걸음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번 경주 거리가 1400m 레이스 그리고 사련리킨의 그런 뒷심의 경쟁력을 감안해 봤을 때 기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9번 마필 제가 딱 한 마디만 설명드린다는 게 뭐 어차피 설명드린 김에 설명드립니다. 3번 스트라이터 최근에 이 마필은 뒷심이 정말 좋습니다. 추임력이 와 이게 6세 마필인데 최근에는 완벽하게 걸음에 또 한 번 변화가 왔다는 느낌이 들고 종반의 지원 F 타임이 정말 좋죠. 그러니까는 1400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스트라이더. 반면에 이제 파워박스는 이 마필은 좀 불안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승급한 다음에 결정력이 좀 약하죠. 성적을 보시면. 그리고 파워박스는 김용근 최근에 모든 경주가 다 김용근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번에 좋은 마필 월드참이 나오다 보니까 김용근 기수가 정작 타고 있는 마필은 월드참.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유승환 기수를 제가 저평가한 게 아니라 적임 기수인 김용근 기수가 갈아탔고 게다가 3등급 경주에서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인기는 모으는데 경쟁력은 없었다. 인기를 모은다면 이 마필 좀 불안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 설명드리네요. 자, 노림수 가지고 쓰는 마필 이 마필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온포인트입니다. 온포인트가 4세 마필이고요. 순말이고 3등급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추입형 마필 또는 기습 선행까지 가능한 마필인데 최근에 이 마필이 부진합니다. 온포인트. 물론 이제 온포인트라는 마필이 예전에 4등급까지는 참았다가 종반에 한 발을 쓰는 그런 경주력도 있어 보이는데 3등급의 강편성에서는 이 마필이 그 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보니까 온포인트는 어떤 정계건 간에 초반에 한 2반대, 3반대만 딱 붙어주면 충분히 이 마필은 종반에 쓰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렇게 붙지를 못했습니다. 붙지를 못했고요.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월드참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좀 빠르죠. 빠르고 파워박스가 빠르고 최강킬이 빠른데 이외의 마필 중에서는 뚜렷하게 강하고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충분히 온포인트의 그런 스피드라면은 한 3반대까지는 충분히 붙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런 전개가 그려지면 이 마필은 분명히 종반에 쓰면 됩니다. 3등급에선 이미 이 강편성에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 최근에는 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종반의 기회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 게다가 게이트도 좀 밀렸었고요. 많이 편성에 따른 전개를 예측해 봤을 때 이번 경주만큼은 온포인트가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구염 파행기라는 질병 내역에 이슈가 있었는데 병력 내역이 없습니다. 9월달 이후로 여러모로 제가 뭐 다른 마필도 설명드렸지만은 당초에는 4번을 축으로 해서 이 마필입니다. 노림수의 마필. 제가 마지막 A급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이 온포인트에 따른 믿음입니다. 온포인트. 이 마필을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면서 마지막 경주 A급 승부까지 한번 확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상 모두 마치고요. 12월 경마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12월 마지막 주는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까지 경마가 진행이 되고 30, 31일, 1월 1일까지는 휴장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1월 달에는 2주 경마 시행 이후에 또 마지막 3주, 그러니까 3주차에는 또 설 휴장이 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도 이제 2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1호 경마 예상 모두 마치겠고요. 오늘 최고의 매는 제가 볼 때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상금만 많은 게 아니라 저에 따른 메인 승부처다. 다시 한번 이 킹 오브 더 매치 19조 마마의 파워를 여러분들 실감하실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호 경마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대하겠고요. 항상 시몬 경마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295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올해 목표는 이제 300분, 딱 5분 남았는데 2주가 남았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1호 경마 대승을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